저도 퀄컴 있고요. 퀄컴, 엔비디아 다 있고 인텔. 좀 안 유명한 애들로 투식스랑 바이두. 그리고 ETF 중에 ARK라는 ETF 있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괜찮은 ETF는 또 이제 가격도 내가 분할해서 매수하고 적당한 가격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가져왔어요. 엔비디아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네네. 어쨌든 뭐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봐야 되니까 이걸 보는 데는 지금 엔비디아가 최선두죠. 인텔은 좀 맛이 같다고 생각들 안 하는 사람들이? 맛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즘에 연기를 하지 말고 팩트를 말해라. 하고 있다가 요즘에 회사를 하나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레이더 회사였나? 아니? 아, 걔들은 글로 가는구나. 네. 이게 자율주행에서 지금 레이더가 심각한 아니라.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카메라를 쭉 달아가지고 과연 다 인식할 수 있느냐. 카메라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고 영상이 꽤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카메라로 인식했는데 카메라가 사람 눈만큼이 안 나오는 거지. 사람 눈도 잘못 보는 경우 있는데 카메라로 찍었는데 제가 이만한 길인데 이걸로 인식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자율주행에 대해 좀 부정적인 사람은 카메라는 불가능하다. 근데 카메라가 되게 싼 거지.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자율주행이 되려 그러면 위에다가 이게 이런 거 있더만. 이거를 레이더라고 안 하고 라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더. 네, 이게 사실은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침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낀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카메라 달아가지고 카메라 달아놓으면 뽀얗게 아무도 안 보일 거라고. 무슨 자율주행이냐. 차라리 할 수가 없죠. 이거 달자, 라이더 달자 그러는데 이게 가격이 좀 비싸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걸 시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라이더에 대해서 또 제가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100불짜리 라이더가 나와요. 원래는 굉장히 비싸게 라이더를 생산하다가 저가로 내놓으면서 테슬라가 라이더로 눈을 돌리느냐. 그것 또한 관심사라고 엔비디아 해요. 큰일이네. 네. 다른 데는 라이더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 라이더 회사들의 큰 회사들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큰 회사들이 투자들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더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인텔이 그 SK 하이닉스한테 낸드 플래시 그 반도체를 팔더니 그 돈으로 그거 하는 거구나.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네. 뭐 투식스는 어떤 회사예요, 투식스? 뭔가 끌리는 게 있었겠지 또. 이름? 뭔가 그 트윅스 같잖아요. 그 초콜릿. 제가 좋아해온 기업들이 다 광 아니면 라이더예요. 5G를 얼마만큼 수용해서 또 이게 흡수를 해가지고 하느냐. 그런 거. 제가 좀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네. 저희가 약간 택해온 종목들이 대부분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저희 전기차 이쪽 관련된 주변 사실 회사들이잖아요. 이쪽 혜택받은 기업들을 어디까지냐라고 볼 때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부터 아까 라이다 부품까지 다 되게 많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주인들은?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게 바뀌겠죠. 가령 나는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고령화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운전하는 부담이 없으면 이 나이 든 사람들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봐요.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은 어쨌든 인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하는 걸 대체하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애를 내가 몇 년을 거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중에 어떤 애는 자동차에서 성공할 거고 어떤 애는 자동차에서 실패할 건데 걔가 그 실패를 듣고 딴 데 가가지고 또 대박을 낼 수도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한번 꾸준하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유튜브도 한 번씩 찾아서 보고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그만큼 크게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간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쭉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두 분 말씀 듣다가 떠오른 건데 사실은 제가 서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못 찾아왔는데 과연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대로 사라질 것이냐, 어떤 또 반격을 해올 것이냐. 이를테면은 내연기관 엔진이 엄청 좋은 게 성능이 나와서 기름 1리터로 뭐 100km를 갈 수 있다.
이런 성능 분명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몇 년 전에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물론 하이브리드일 거예요. 기름 1리터로 한 8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 모터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내연기관 자동차들 그런 엔진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매드맥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기차로 바꾸면 안 돼. 그렇다. 그렇네요. 디젤차를 몰아야지 매드맥스 생각하면. 그러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그런 첨단 내연 엔진을 만드는 회사를 다시 찾아봐야겠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너무나 분명해요. 이게 찌꺼기가 많이 생기잖아. 아무래도 어떤 기름을 넣든 시간에 그러면 효율이 안 나온다고 봐야지 뭐. 그 AI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이 기계 몸을 얻네 뭐나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드맥스 얘기도 하셨는데 인간이 좀 옛날 모습 점점 없어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은 계속 그런 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기계라고 하면 로봇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여기 뭐 저기 톱니바퀴들 막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미국에서 많이 발전한 기술이긴 한데 전쟁에서 이제 한쪽 팔을 잃은 사람들 한쪽 팔을 로봇 팔을 단다면 한쪽 다리 두 다리로 로봇 다리를 다는데 톱니바퀴 들어가느냐는 것이지 아니고 이게 인간의 몸을 기계 톱니바퀴 들어가는 기계로 해석한 로봇 태권도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화학 공장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화학적인 신호를 보내면 팔을 들어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로봇 팔, 로봇 다리들 보면 이게 화학적인 신호를 내가 다리를 들자, 걷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화학적인 신호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보는 것도 있잖아. 이걸 이제 우리 눈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화학적 신호로 컴퓨터로도 구현을 하거든. 그것처럼 그런 걸 구현해가지고 걸어가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던 기계가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서 저쪽 화학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화학과 전지, 화학과 이 모터. 그러니까 로봇들도 요즘에 정밀 로봇들은 모터를 엄청 달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 그 기계에 지금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데가 있는 게 자동차인데 내연기관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톱니바퀴가 움직이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거 이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화학적인 신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정밀한 움직임은 모터를 엄청 달아요. 전기차도 모터가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예상 가능하듯이 이 모터라고 정밀 모터를 만드는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독일 여기 몇 개 회사. 그렇구나. 주가도 비싸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자동차에 그냥 앉아 있어서 뇌로만 조정하는 거예요. 그걸 잠들면 안 돼. 근데 결국은 모든 건 다 통한다. 우리 오늘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결국 인류 산업 전체가 어쩌면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대표님들?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식은 일단 1번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맞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네. 돈 욕심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해지고 재미있으면 자기가 한계에다가 몰빵치고 뭐 잠 못 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네. 요감 생각해볼까? 네.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구글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공부해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거 공부할 때는 되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현실하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할 때 행동하고 공부할 때 행동이 좀 많이 다르지만 투자는 이렇게, 아무래도 좀 네. 외롭죠. 네. 그리고 자기 혼자 이 네. 모든 걸 감당해내야 된다는 게 있고 네.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투자를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없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만큼 감당해내야지. 네, 그 다음에 찾아올 결과 이게 맞아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공부는 일단 재밌게 하고 네. 저 너무 역시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너무 재밌습니다만 재밌어요. 이게 뭐 1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재밌었으면 그래야 되지. 하는 그런 아니, 더 바람입니다.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세상을 보는 방법인 것 같은데 주식 공부하면서 세상이 보이는 게 정말 주식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주가가 폭락해도 만약에 그런 날이 와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주가가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게는 이게 상승장이랑 하락장 때 사람들 반응이 너무 다르거든요. 맞아요. 상승장 때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투자자의 투자 현인인 것처럼 되는데 이게 하락장이 되면은 사실은 그 약간 고통을 감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이겨내려면은 본인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연히 사실 가져왔는데 좀 저평가된 거 가져오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의미가 우와, 있는 스타일. 게 약간 저희가 이제 이거를 높다 낮다 그런 게 아니라 취향에 맞게 가져오신 거라서 그거를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돼 있나 지금 시장에서 라고 보면은 본인이 실제로 공부를 해도 내가 이거를 돈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약간 또 별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실제 내가 돈을 내고 산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자신의 취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정리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 예, 그 PDR. 아, PDR. 아하. 아하. 참 PDR보다 무할 무할까지 나왔어요. PUR 뭐예요? 드림 말고 유니버스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PUR. 새로운 영역을 참고하실 것 같아요. 아, PUR. 괜찮다. 마음에 들어요, 그냥 저. 무제 배팅 한다 나는 이제. 마지막에 네. 모든 항목이 담겨 있는 그 종목을 골라온 거는 제가 보기엔 또 의미가 있어요. 네, 오히려 상무님이 설명해 주실 거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주린이 분들은 그 인덱스 펀드나 다 같이 들어있는 항목들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보는 종목을 그럼 보면은 이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는 역으로 그렇게 추적을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씩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게 들어있구나. 근데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라는 식으로 가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화제에서 종목 공부하는 시간. 앵커링. 오늘 김일구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네, 최정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저 안 써. 황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